우수대행 차관 고기동 축하드립니다. 우수조례상 공무원 부분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의회 김종철 지방자치학회 회장 배귀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우리 의원님들 다 이렇게 옷차림이 좀 더 가벼워져서 정말 봄이구나. 그래서 산뜻한 3월이 됐는데 우리 의회도 산뜻하고 더 설레이면서 잘 기대되는 그런 봄날에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좀 해갖고 왔어요. 먼저 최근에 우리 이제 제2호국권 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그 녹록지 않은 이런 과정들,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의원님들이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는 서로 견제하면서 또 그런 균형의 그 관계라고 보는데, 전 이제 집행부가 그런 의회 입법권을 좀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 존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제 의회가 좀 똘똘 뭉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리면서요. 더욱 좀 저희가 노력해서 더욱 정확하고 그리고 한층 좀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명분과 절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명분과 절차 확보를 위해서 저는 민주당 정당성을 높일 때만이 저는 이제 시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 있고 또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보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 입법평가 연구교육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의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이니시를 다지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그 입법 목적에 맞게 잘 실행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 영역이 잘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병인 우리 주임님 시상했는데 이번 달이 아니구나. 이제 벌써 2월달에 그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광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보통 보면은 큰 호텔이나 정말 좀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밖에서 외부에서 다 바뀌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나같이 다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의회에서 치르게 됐고, 의회 왔다 다녀가셨던 의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역대 지금 광주가 100명이 넘게 오셨거든요. 해년마다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수를 다 잘 챙기시고 먹는 거에서 자는 것까지 또 돌아가는 그 다음날까지 너무너무 애 많이 써주셔서 다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더 기도 살고 고마웠었는데, 고맙다는 말 이렇게 다 있는 데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안 추진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각 부서에 상임위뿐만 아니라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보니 그래서 좀 짜증도 날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그냥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그냥 했다, 형식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에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빠듯하게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내서 그런 결과로 또 함께해서 공유하고 조금이라도 실행해 볼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실효성 있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기제 우리 또 하나 공무원 채용하고 지금 채용 관련돼서 인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번 주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해야겠다. 저는 이제 그걸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누구한테나 기회가 주어지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실력 있고 전문성도 높이고 조직 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렇게 좀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런 원칙들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종합건설본부 도로팀 이렇게 지난 2월 초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한번 쭉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했는데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도 챙겨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집행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번 둘러봤었었고 애써 주셔서 이제 오늘 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지금 고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상장도 드리고 공로를 좀 찰해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챗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나 이거 광주광역시 의원인데 내 의정활동에 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니? 라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써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답이 광주 지역 현안 조사와 보고서 작성, 또 지역 맞춤형 정책 분석과 입법 지원, 또 민원 분석과 언론 모니터링, 그리고 홍보 지원, 홍보력 막 이렇게 해서 답을 해갖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거 AI가 의원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하면서 우리가 했을 때처럼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일을 잘한다, 일 잘못한다 이렇게 막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도 열심히 그걸 좀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우리 챗GPT 교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잘 좀 들어보시고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한 의정활동이 되면 좋겠고 그런 스마트한 의정활동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막 입학하거나 계약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의회 역시 새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서로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제가 아마 지난해부터 꼭 들어가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함께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도 더 우리 직장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의회가 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저희 의회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저희 의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연치 않게 본도를 좀 따라왔던 건데요. 하다 보니까 또 9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8주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매일 신문에 18주 썼고 그래서 지금 좀 신문사에서 또 여러 명이 책을 쓰자고 해서 지금 책을 좀 완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랐던 것도 많이 있고 새로운 것이 계속 보이고 우리 시대가 우리 100년 전 시대가 이랬구나, 우리 역사가 이게 감춰져 있었구나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남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북한에는 김일성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그 중간에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을 역사가 전부 지워버린 거죠. 그 역사의 이야기를 좀 짧은 시간인데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드루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지도를 보시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연길로 가는 거죠. 연길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좀
그 기분이 아찔합니다. 저는 연기는 이번 두 번째 가봐서 23년 전에 한번 갔다 왔고 이번에 갔는데 연기는 6.25 때 중공 공군의 기지였습니다. 지금도 중공 공군의 가장 미군의 가장 대적하는 기지이기 때문에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문을 닫아라, 불을 꺼라. 만약에 여기서 휴대폰을 키면 휴대폰 압수하고 폐기시킨다 이런 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홍춘, 용정, 거기에서 하얼빈에서 대련 이렇게 총 3,000km의 코스가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이동하고 기차로 2번 이동을 했고 이런 코스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꼭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여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 수 있나요? 꼬리하고의 보라.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요. 이것이 이번에 하얼빈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안중근이 했던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소설 범도에 나왔던 안중근과 홍범도 대화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됐었다는, 이렇게 해서 루트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오늘은 다 소개할 수 없고 시간상 몇 명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다 저희가 잘 몰랐다는 역사적 사실을 좀 인지하면 어떻게 되냐. 범도 최근 2권인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저 혼자 평가해 볼 때는 상당히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책이었고, 이런 실제로 정말 이랬을까 하고 찾아보면 역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현석 교수가 중앙대 교수인데 이번 23년 동안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책으로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좌우 동명이이죠. 한자는 다른데 설악산 최고의 포수 이쾌의 딸. 독일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여성 저격수가 나오잖아요. 여성 저격수 한 명이 나오는데 거기를 좀 착안해서 이진이라는 분을 여성 저격수 하는 거죠. 여성 저격수고 독립군 훈련대장이었고 마지막에 암살 당하는 장면까지 좌우 동명이 나와서 물론 여성이지만 그 여성을 쫓아가는 적을 이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없어서 지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페이지는 얼마 안 됩니다. 1,300페이지 정도 가볍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분인데요. 꼭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유종 선생님인데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에 가셨던 분이죠. 이분이 안중근, 이번에 하얼빈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안중근이 국내 진공 작전 때 돈을 전부 대준 분이 최재형입니다. 최재형이 돈을 대줬는데 안중근이 일본 포로를 석방해줘서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 포로를 안중근이 풀어줬던 것은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걸 찾아보니까 군인만 잡은 것이 아니라 군무원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좀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처형하는데 법으로 처형할 수 없다. 하늘도 처형할 수 없다. 그게 풀어준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중근이 폐전지장이 되죠. 거기에서 함경경원에서 연주까지 한 달 반 동안 걸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일주일에 두 끼 먹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록에.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한 달 반 동안 살아 돌아왔는데 실제로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피골이 상심이 도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이 그대로 안중근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저 자식은 안 돼. 이런데 최재형 이분은 1920년 4월 17일 일본인들이 최재형 집으로 쳐들어와서 최재형 끌려가 처형하거든요. 이럴 때 이분들 자손 중에 7남매 발생 2명이 살아났는데 그 책을 봤더니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자기는 집을 치고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본군은 그 시신까지 없앴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가족을 일본 간첩으로 몰아 살해했고 전부 다 연해 쪽으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2분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더 처음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 2분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최재형의 업적이 있으니까 독립유공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짜 최재형 자손들이 10여 년 동안 돈을 다 타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역사인데 새로 여기가 안중근 자리, 여기가 이또 히로부미 강원도 자리죠. 약 7m입니다. 7m. 여기가 일본 플랫폼인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안중근 기념관이 여기를 보이게 돼 있어요. 하얀빛에 이렇게 피해돼가지고 꼭 가보시면 감동이 세게 나는데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기차를 내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찍는데 여기 찾아가면 못 잡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찍어왔습니다. 여기 아까 최재형의 지원을 받았던 그 국내 지공장에 실패했던 안중근이 다시 단지동맹을 하고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하면서 이 돈을 격상했던 이 사진입니다. 여기는 이 총은 안중근 참모총장이 썼던 브라우닝 권총, 총기 번호는 26233입니다. 네, 제가 편집하다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다 갈랐어야 되는데 총알이 옆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저 권총으로 세 발을 총이 저 7발이 들어가거든요. 세 발은 이 또한테 직접 쐈고 20분만 준 거죠. 세 발은 수행원들에 쐈습니다. 한 발을 남겨놨죠. 한 발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 특별한 이유는 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기록은 없는데 지금까지 브라우닝 권총으로 10m에서 세 발을 쏴서 한 발도 실패 없이 쏜 사람은 안중근밖에 없다. 권총이 뭐 저는 안 쏴봐서 모르겠는데 잘 안 맞는가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범도노트 때 박영석 교수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권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안중근이고 소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은 홍범도다. 홍범도는 소총 한 발에 가까우니까 총알 한 발에 가까우니까 레벨 비싸 한 방에 한 불을 줍니다. 일본은 이제 진성으로 표현합니다. 이랬던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한번 그 기념관 가면 기념관 이 사진은 뭐 다른 데서 제가 따온 거고요. 이것은 기념관을 제가 찍어온 겁니다.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인데 총영사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안중근이 참모총장이 잡혔을 때 일본 분들이 사진을 두 개를 찍었습니다. 하나는 이 묶이기 전의 사진이 하나 있고 여기는 묶인 사진이거든요. 묶인 사진을 갖고 왔는데 묶이기 전의 사진은 안중근을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칙 대우하고 있다 홍보에 없었던 거고 여기는 나중에 기록물에 남아있는데 여기가 하얼빈 영사관 입구인데 있고 하얼빈 영사관 입구인데 여기 3일 동안 조사 왔다가 기차를 타고 윌슨으로 가는 거죠. 일본은 만주에 총계 한 12군데 영사관이 있었는데 모든 영사관 지하에는 고문실하고 감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더라? 대구 쪽에 이육사 선생도 베이징 영사관 지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문받다가. 제가 이제 그 한도 영사관에 대한 글 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영사관에서 어떻게 고문을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좀 기록을 해놓고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조사하지 않고 있고 연변대학교 우리 교포 교수님들이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총영사관 조사가 되었는데 아무튼 여기도 용조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처참합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 총영사관은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괴롭혔을까? 기록을 찾아봤더니 이분이 전봉준이죠. 전봉준 장군이 순창 쌍치에 잡혀가지고 서울로 압송됐을 때 처음으로 끌려간 데가 의금부가 아닙니다. 경성 총영사관 지하로 끌려갔어요. 이것이 이제 이 사진이 유일한 사진인데 경성 총영사관에서 끌려 나와서 재판소로 가는 길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요. 유일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엄청 사진인 거죠. 이때부터 관도 총영사관 이전부터 경성 총영사관에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의병을 조사한 거죠. 여러분 의병하고 독립군하고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의병은
대한제국을 위해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면 고종이나 순종이 복이라는 겁니다. 독립군은 공화국을 만드는 거죠.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목표가 다른 겁니다. 헷갈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조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 시대고, 대한제국 이후에는 한국인, 한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때도 전봉준 장군도 거기서 조사받고, 이때 이 기록 보면 참 처참한데요. 우리 의원부에서는 고문장에서 그 다리가 썩어 나가고 있거든요. 일본 애들은 치료해주면서 회유를 합니다. 살려줄게. 이렇게 열심히 결국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봉준 씨가 고종이 있다는 불어나 이러는 것을 계속 그러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얼빈 총영사관, 간도 총영사관, 상해 총영사관, 모든 영사관, 동천. 그러면 우리 그 당시 한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사관을 습격하고 공격하고 그쪽에 사람들 구출하고 이런 사건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사건이다. 아까 안중근 참모총장이 여기서 30주 동안 계시다가 고문받고 계시다가 기차를 타고 위순역에 옵니다. 위순역에 보면 여기 보시면 좀 중국인들 재밌더라고요. 남강주 역사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역사를 지켰어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러시아 건축물이지만 역사다. 왜냐하면 위순이 러인 전쟁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위순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러시아 유물, 두 번째로 안중근이 마지막에 끌려갔던 장소, 앞에 팻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조선인 안중근에 대한 계속 홍보 마케팅, 관광 상품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별로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판적으로 끌려가는 지우스 마차. 실제로 이것은 안중근 참모총장이 끌려갔던 그 마차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위순도 한번 꼭 가보시고, 얼마 전에 그 원자력 학회가 위순에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위순 가서 볼검역학회, 아니 다른에 거기서 있었는데 볼검역학회 그러면 그 중국 그 공산당 애들한테 학회들한테 위순 감옥 간다고 하면 잘 수것이다 그랬더니 한 4명이 위순 감옥을 간다고 했더니 그 학교에서 좋은 리무진 버스도 빼주고 중국 교수가 부셔가지고 위순 감옥을 중국 사람들은 아주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안중근에 대한 코스가 따로 있고 이회영, 신채호 코스가 따로 있고 그 동상이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라. 여기는 위순 그 재판정이죠. 여기 안중근, 오덕순, 조원선, 유동화 유일한 사진입니다. 유일한 사진. 이 재판정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사진 찍어봤는데 좀 마음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미술을 한번 가보시라. 미술은 한국에서 별로 안 옵니다. 다리로 갔다가 미술을 하는 인천에서 가는 배도 있습니다. 여기는 안중근 참모총장이 처형당했던 그 장소인데 그대로 꼭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월가미가 있고 이 옷은 김하혜 여사님께서 부인께서 지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안중근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더 써도 되나? 그래요? 뭐였어? 우리 승수 팀장 저기 한번 옆에 시 한번 읽어주세요. 목소리 좋으시니까. 젖먹이 어린 피덩이 밀치고 남편 간 곳을 대라던 순사놈들 끝내 당우님 오직 고문으로도 열지 못했지. 구류 열흘 만에 돌아온 집엔 엄마 찾다 숨진 아기 차디찬 주거미로 차마 떠나지 못한 영혼. 고추잠자리 되어 맴돌았지. 화라산처럼 솟구치던 분노. 두 주먹 불끈 쥐고 뛰어든 독립의 가시밭길. 아들, 딸, 남편 모두 그 땅에 묻었어도 항일의 깃발 놓지 않던 44해의 삶. 혼춘의 초가집 담장이 한 송이 무궁화꽃으로 피어났어라. 혼춘의 곱게 핀 무궁화꽃 김숙경. 김숙경은 처음 들어보셨죠?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황병길의 부인인데 황병길이 그 홍범도하고 안중근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국민진공작전에 했던 신봉입니다. 홍범도가 나르는 홍범도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인력 비싸로 많이 일본을 잡아서 그런 거고, 여기는 훔치는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전투에서 일본을 17명을 처단했던 이런 기록 갖고 있어서 이분이 유명해지니까 김숙경을 잡아다 고문을 했습니다. 남편을 대라. 그때 얘는 죽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둘이 야간 다시 중국 남편을 찾아갑니다. 황병길, 김숙경 두 분 다 모아집니다. 근데 머리가 좋았던지 어쨌든 얼른 중국어 러시아 능통을 해가지고 혼춘에서 최초로 영웅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안중근 참모총장이 체행당하고 그 뒤로 황병길을 잡으려고 실제로 황병길은 일본 신문이나 중국 신문 그리고 우리 그 독립군 신문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범윤의 상포 총대에 있었고 안중근 단지동맹 나중에 홍범도가 싸웠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위대하시냐면 김숙경 씨한테 김숙경 예를 들어 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숙경 씨 여기 불렀답니다. 그래서 평생 동지로서 그리고 자녀가 4명 있었는데 4명 다 끝까지 독립운동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딸은 워낙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국인 선교사가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던 이런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옥의 시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여성 전사들만 시집으로 만드신 분이 7권을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5분만 더 쓸게요. 여기는 15만 원 사건인데요. 150억을 도둑질한 거기서 뺏은 거죠. 우리가 쟁취 15만 원 사건입니다. 그 당시 현재 150억 정도 되고 5천 명이 보장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보시다시피 좀 아슬아슬합니다. 곧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좀 외곽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 기대에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줄쳐진 세 분은 임국정, 윤준희, 최봉선, 한상호 네 분이 돈을 갖고 블라디보스톡을 갑니다. 그럴 때 여기에 나오는 어민석, 미르골을 해서 세 분이 잡히죠. 최봉선은 안 잡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진짜 영원히 사라지고 있었는데 8월 25일날 세 분이 서대문 형사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2000년 1월 4일날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 잊혀지고 있는데 여기 김주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홍범도랑 같이 카자흐스탄에 끌려갔던 분인데 이분이 소설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중근 만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봉설도 러시아 군인으로 그쪽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기록을 전부 더듬어서 15만 원 사건이라고 책했습니다. 그게 1964년인데요. 그 뒤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한국에만 안 알려지겠죠. 최근에는 요즘은 좀 이제 알려질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아까 간도 총영사관에서 사진을 따온 거고요. 여기에 백주상 이분은 안중근하고 단지동맹했던 분인데 비참하게 들어가셨죠. 여기 왕현정이라는 분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록 찾아도 아마 중국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진인데 어민석의 밀고로 이 어민석은 그 영화 일정인가 있죠. 그 이정재가 나왔던 거기를 어민석 모티브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아까 봉오동을 만들었던 최은산 최인동 형제고요. 홍범도 장군은 나중에 보시고 봉오동은 못 들어가고 여기 서수지로 되어 있고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전쟁 여기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따온 거고요. 이 앞에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이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양의사가 6명이 나왔습니다. 양의사 나왔는데 6명 중에 4명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4명이 중국으로. 여기는 김필순이라는 분인데 여기서 박필순 의원님하고 한자 같은 할머니? 한자가 아무가 다릅니다. 네, 그래요. 이건 안창호 친구입니다. 안창호 친구에서 독립운동을 실제로 젊을 때부터 열심히 했던 분인데 좀 중국에서 일본인들의 독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아드님이 김영이라고 있습니다. 김영. 중국 최고의 민학 배우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그리고 그 딸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들이 있었고, 이분은 백정의 자식입니다.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힘으로 하다가 똑똑하니까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공부해볼래 수사가 되신 분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제 1925년도쯤에 다 포기하고 경기도에 오셨다가 1940년쯤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계셨습니다. 연길에 가면 이것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가죠, 여기. 이게 뭐냐면, 감옥에서 탈옥했던 사람, 탈옥이 가능할까요? 여기 보면, 월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파옥이라는데, 투쟁. 여기가 지금 연길 감옥 투쟁 항쟁인데, 여기 보시면 뒷면을 깎아가고 덮어놨잖아요. 뒷면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그걸 지우고 사진 보면서 여기만 지워놨는데 아마 또 전부 다 중국 사람이 한 걸로 바꾸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김훈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는데 이 강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넣어줍니다. 한 겨울에 그 당시에 강은 좀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시체가 보였다고 그래요. 다리를 지나갈 때. 그러기 위해서 악랄하게 죽인 이런 거죠. 불화통화가 저희가 지금 사진인데 이런 분이 계셨고 여기도 이신이 나옵니다. 또 여기는 연길 감옥 안에서 노래를 지으신 분인데 이신이라는 분은 25세에 돌아가셨는데 1절만 지었는데 1절 지은 걸로 처형당하죠. 그래서 동지들이 7절까지 만들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명주 실제로 탈옥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300명이 탈옥해서 49명이 살아남아서 항일 연군에 끝까지 투쟁을 합니다. 나중에 연길에서 좀 높은 지위까지 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탈이 생겼습니다. 좀 너무 무거운가요? 어제 3일째이라. 백두산 같이 있는데요. 제가 북한 장도봉입니다. 그쪽에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가보시라. 제가 봐서는 그 조선족 자치주는 곧 해체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치주를 운영하려면 그 조선족이면 조선족, 무슨 족이 30%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30% 아슬아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지사 있잖아요. 그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도 중국인이 지금 7번째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은 지금 좀 먹고 살만하고 동부족하고는 다 따라버리고 거기는 완전히 그 노인들만 주고 계시네. 이런 형태가 전에는 간판이 위에가 한글 아래가 중국말이었거든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윤동주 사진 안 보이는 윤동주 11도 거꾸로 사진 그 글씨가 다 바뀌어 있어요. 아마 좀 있으면 조선 자치주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붕괴되기 전에 꼭 가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꼭 백두산을 가보시죠. 제가 광복절에 같은 사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은지 부의장님하고 박필순 위원장님.